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 위에 섰습니다. 6년여 만에 장외 투쟁입니다. 169석의 다수 야당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는 이재명을 중심으로였습니다. 민주당 총동원령이 내려진 오늘 집결지인 서울 숭례문엔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쌍방울, 성남FC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전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유지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숭례문 앞 도로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탄압 물리치자! 이재명 탄압 물리치자! 이르면 다음 주말 3차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당 지도부와 17개 시도 당원들도 오늘 집회 총출동에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손만 잡고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이재명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저는 조작 수사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가운데 90여 명이 오늘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추모 행진에 나섰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나가다가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숭례문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다수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장 앞에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검은 천을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줄지어 놓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대회에서 유가족 등이 분향소를 설치한 겁니다. 분향소 설치는 추모대회 참석자들이 이태원에서 삼각지역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도중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분향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전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시청 관계자들의 진입을 불법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추모대회 참가자들도 경찰의 인파통제 등에 반발하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물러가라!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추모대회를 열려 했지만 서울시는 사정 일정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집회에서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적 조상기구 설치하라! 즉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야당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에 유감을 표하고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요즘 매일매일이 윤심 논란입니다. 양강 구도를 이룬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쪽이 가짜 친윤파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쪽이 윤심파리 하지 말라며 쏘아붙이는 건 이제 예사입니다. 김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지지를 구하자 안 의원은 약속은 잡고 갔냐고 비꼬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후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한 행사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만 하고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장외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을 지원하는 한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분란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갈라치기 하는 안 의원을 띄우고 있다며 반윤 공세를 오늘도 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훨씬 더 이번 총선이 쉬워지니까요. 그러자 김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출신인 자신을 반윤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안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분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그것을 임용해주지 않는다는 사유 때문이라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저녁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힘을 합치자는 얘기를 건넸고 나 전 의원이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을 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합의를 해서 그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른 후보의 일에 사사건건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모습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나 전 의원을 찾아간 김 의원에 대해 학폭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면서 윤핵관을 몰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라진 사람과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몸을 낮췄고요.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우선 장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활용해온 SNS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한 게 SNS에 올린 마지막 글이 된 건가요? 네, 그 내용은 차기 지도부가 구성돼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는 맡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무한 이후에 제가 첫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한 친윤계 인사는 당내 반윤핵관 정서를 의식해 당분간 몸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며 대신 김 의원에 대한 물밑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한동안 잠잠했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SNS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SNS에 6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주로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친계에서 안철수 의원을 종북 좌파의 지원을 받는다고 공격했다는 채널A의 보도에 이분은 종북이 아니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저희 보도를 인용을 했군요. 이 전 대표와 안 의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이런 내용은 두둔을 한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분의 문제는 좌파도 우파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문제를 제대로 짚자고 했습니다. 안 의원과 친윤계를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친윤 반윤 경쟁에 친 이준석계도 가세했는데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는커녕 개파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자 폭탄 내용인 것 같은데 문자 폭탄 중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 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들께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에게 비이재명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외투쟁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결속에 나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집회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라는 공문도 내렸습니다. 당 관계자는 내키진 않아도 지역별로 인원이 할당되고 참여를 증빙해야 하는 만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까? 네,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적지 않게 참석은 했는데요.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9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집회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찰 등은 2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만 명과 2만 명 좀 차이가 있군요. 보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로는 강성 이 지지자들의 공격이 멈추긴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미 불참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의원을 향해서도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에게 문자폭탄을 멈춰달라는 이 대표의 호소가 무색해지는 모습인데요. 금리 폭탄에 006은 폭탄, 민생이 참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폭탄 소식은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겁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보냈을까 궁금했는데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선 적발되더라도 그냥 넘어갈 것이라면서 김 전 회장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직접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 농장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을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특히 300만 달러를 보내기 전 외화 밀반출이 적발될까 봐 우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건넨 건 이런 대화 이후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 때문에 그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주기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 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부담할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낸 이유 등을 확인해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가벼운 풍선 하나가 세계 초광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화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미국 영공에서 포착된 중국의 정찰 풍선 때문입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중국 방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은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주권 침해이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I spoke this morning with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to convey that in light of China's unacceptable action, I am postponing my planned travel this weekend to China. 군 당국 발표 바로 다음 날 블링컨 장관의 출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앞서 어제 중국이 비행체가 자국의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민간 기상관 측용으로 잘못 날아간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풀어보려 미국을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일단 중국은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이번 일을 구실 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美方有关言论罔顾基本事实，诋毁中国的宗教政策，充满意识形态偏见。 현재 풍선은 미 북서부 몬태나주와 중심부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 중이고 이와 별개로 남미에서도 관측됐습니다. That's not the sun, and according to my little planet guide, what the heck is that? 북핵 대응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의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짜리 한 장 뚝딱 사라지는 것 순간입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싼 식당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황을 이기려는 서민들의 안간 힘을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7,000원을 내면 양껏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식당인데 170석이 금세 가득 찹니다. 저희가 찾으러 다녔었죠. 한 달이면은 거의 4, 5만 원 아끼지 않을까요? 육회 비빔밥에 순대볶음, 튀김류까지 식판에 다 담기가 힘듭니다. 무한리필 라면과 빵, 커피도 있다 보니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 사이 입소문이 난 겁니다. 입사하고 한 5년 정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직장가에서도 한식 뷔페 인기는 마찬가지. 비어있던 식권함이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원정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이 여의도에는 음식값이 좀 비싸서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도 일부러 이용하는 편입니다. 가까운 데도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은 좀 걸어와요, 불편해도. 가정식 백반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식당 주인은 밥값 인상이 고민입니다. 한 통에 39,000원에서 지금은 거의 75,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새벽부터 나가서 마트 4군데, 도매시장 1군데, 그리고 거래 업체 한 2군데 더 돌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끼의 행복을 누리는 손님들을 떠올리며 버텨봅니다. 인천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기가 힘들다 보니 이렇게 한 끼 식사라도 아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값비싼 자동차는 요즘 팔릴까요? 계약을 해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는 각종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연초 자동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수는 1월 기준 2014년 이후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산 승용차는 중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달에 계약한 고객이 실제 차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달보다 최대 8개월 짧아졌습니다.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융금리가 연 11%에 육박하며 반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한 국산차를 할부로 계약한 반모 씨는 계약 취소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좀 기대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니까 차량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일단 걱정이 가장 큰데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절벽을 우려해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을 낮추고 높아지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변동금리 할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연 2.9% 수준의 저금리 할부 상품을 출시했고 쌍용차는 일부 차종에 최대 25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2년 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한강공원 같은 하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조만간 서울시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강에서 치맥을 즐겼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민환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름철 한강공원. 돗자리에 앉아서 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도시공원과 하천 보행자길 등의 금주구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 가능한 시간을 정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싸우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좀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를 탁 트인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는 어느 곳을 금주구역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실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5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 2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이 아이는 장시간 먹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여성, 이제서야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입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참 미안해요. 혐의와 관련한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사흘 동안 집 비우 잘못했거나 생각 못했나요?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신가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히 택배일 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일주일에 5만에서 10만 원가량을 받았지만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숨진 아기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A씨는 당시 마실 물 등을 놓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2살 아기가 혼자 음식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고의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가 평소 음식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부검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는 속담이 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 남성이 첫 출근 날 편의점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주인이 나간 지 2분 만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중년 남성이 매대로 걸어가더니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들고 옵니다. 결제 단말기로 이 카드에 충전금을 넣고는 바지 주머니 속으로 가져갑니다.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현금도 모두 꺼내 뒷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미리 가져온 검은 가방을 들고 편의점 구석구석을 누비며 음식 등을 꺼내 담기도 합니다. 손님이 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직원 근무복을 벗어놓고 유유히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날 편의점으로 첫 출근한 40대 남성으로 야간 근무를 한 4시간 동안 자신의 근무지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 사라진 겁니다. 남성의 절도 행각은 편의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지 2분 만에 시작됐습니다.
와이프랑 아이들 때문에 투잡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야간 알바를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는 맨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고 여기서 하는데. 현금과 충전식 선불카드, 편의점에서 팔던 물건 등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200만 원대. 피해 점주는 남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절도를 위해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을 해온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상대로 절도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경북 안동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큰 불이 나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11개 군의 생활 쓰레기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지붕까지 집어삼킵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출동해 건물 내부로 소화 약재를 뿌립니다. 경북 안동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22분쯤입니다. 작업 중이던 직원이 1층 쓰레기 집화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각장에 쌓인 폐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이 쓰레기 처리장은 경북 11개 시군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음식물은 다행히 안 타서 내일부터 정상 반입이 되고 생활 폐기물은 이군의 자체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크게 부서진 흰색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트레일러에 들이받친 흰색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트레일러가 SM3 이 차량을 충격을 하고 그 이후에 4대가 이제 못 피하고 순차적으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떨어져서 조난을 당한다면 누가 구해줄까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얼음이 잔뜩 낀 호수에 빠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공군 항공구조대가 이 조종사들을 구하기 위해 얼음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빠진 조종사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곧이어 나타난 탐색 구조 헬기.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 장비를 내리고 헬기에서 내린 요원이 조종사를 끈으로 고정시켜 헬기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호수가 얼 정도로 추운 날씨지만 거침없이 뛰어드는 이들은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하는 특수요원, 항공구조사입니다. 수온이 0도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항공구조사들은 골든타임 15분 안에 신속하게 조종사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추락한 전투기 안에 있는 암호 장비 등 대외비 장치를 적들이 가져가기 전에 회수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항공구조사들은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사격과 산악 등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연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난된 조종사와 전우는 우리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동료 조종사를 구하겠다는 희생 정신으로 무장한 항공구조사들. 최근에는 선박사고나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도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로 간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답게 비교적 포근했죠. 마스크를 벗고 맞이한 4년 만의 입춘이라 그런지 분위기도 남달랐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 밤에는 작고 하얀 보름달이 뜰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힘찬 징소리와 함께 금놀이가 한판 벌어집니다. 봄의 시작 입춘을 맞아 제주의 모든 신을 모셔 한 해의 풍년을 비는 겁니다. 두 손 모아 소원을 빌고 가족 건강을 소망하며 소원지를 써내려 갑니다. 봄을 다 같이 맞이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실감이 납니다. 봄이 온 게. 여기 적힌 소망들을 보니까 자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에 아이들은 마냥 신납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랑 나가고 하니까 좋아요. 얼음이 채 녹지 않은 개울가에 갯벌들이 봄을 맞이합니다. 너무 보송보송하게 핀 게 봄이 다가온 것을 너무 몸소 느끼게 되고 일춘대기 건양다경 봄이 오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는 그런 뜻이야. 입춘 첩을 적어 대문에 붙이니 봄이 제대로 다가옵니다. 날씨가 포근해져서 소풍 가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연을 날리는 아이들, 제기차기를 하는 어른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이름과 반대로 하얀 미니문이 뜨겠습니다.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도는 달이 가장 멀리 지나는 오늘과 고작 23시간 차이입니다. 해가 지기 전 파란 하늘에 떠 빛이 섞여서 노란빛 대신 하얀 달이 되는 겁니다. 슈퍼문 대비 지름 12%, 면적 23% 정도 작겠습니다. 내일 보름달이 뜨는 시간은 오후 5시 21분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리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90년대에 유행했던 이 만화 슬램덩크 기억하십니까? 완결된 지 26년이 지났는데요.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3040 세대의 추억 그리고 이 영화의 열풍과 함께 소환된 가수 박상민 씨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 치우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박상민 씨가 여기에 이 슬램덩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래서 아직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 제가 1998년도에 상영됐죠. 98년도. 제가 그때 주제가를 불렀어요. 아하. 주제곡을.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보니까 오늘 기점으로는 16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영화 슬램덩크 역주행 기세가 대단합니다. 3040 세대의 추억을 자극한 슬램덩크는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그 관객분들 만나서 이 노래 주제곡을 부르셨는데 관객들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깜짝 놀란 게 뭐 80% 정도가 30, 40대 분들이었고 여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빠와 아들. 40대 요 먹은 분들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도 그냥 그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어서. 그렇군요. 네.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딱 좌우를 보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그 표정들이 어떻던가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봤거든요. 이번에도 선글라스 끼고 보셨어요? 노래를 한 다음에 바로 객석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 와, 옆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냥 화면에 다 집중하는 모습, 500분이. 와, 진짜 저도 똑같았고요. 자기들이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중학생 때 가장 맑고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했을 때
이 슬램덩크 만화를 접했던 거죠. 애니메이션과. 그 추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추억보다도 소중했다.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끄집어내줘서 저는 뭐 너무 행복하죠. 출연 섭외가 쇄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4-5개씩 섭외가 옵니다. 아, 요즘에요? 이 일로? 예. 그러니까 방송 쪽,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건 안 들어오고요. 방송 쪽. 자, 이번에 그러면 슬램덩크 혹시 같이 또 노래도 부르시고 했는데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더빙판으로만 2번 봤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명장면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도 몇 컷 지금 떠오르긴 하거든요. 강백호가 마지막에 딱 슛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정막. 그 관객들이 1분 넘게 그것만 진짜 숨소리, 개미 소리 이 정도도 안 나요. 그 슛이 들어가면서 이겼을 때 그 1분 정막. 그건 뭐 아주 짜릿한.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으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지금 시민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상민 씨의 인생곡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슬램덩크와 관련이 있는 곡입니까? 뭐 오늘 주제가 거의 슬램덩크인데 뭐 슬램덩크 너의 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최애곡은 맞으시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시죠? 최애곡이죠. 20년 조금 더 전에 그때 대학교 축제 가면 이 노래가 거의 1등이었죠. 그런 적도 있어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그다음 저는 폼 잡고 있는 거죠. 노래 안 하고. 그럼 학생들이 몇천 명이 다 끝까지 다 해요. 아, 이 노래를 요즘 소위 말하는 떼창으로 쭉 완곡을 한다는 거군요. 그때 기분은 그냥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 원래는 락커시잖아요. 지금 락커. 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만화 주제가를 좀 불러달라. 제안이 왔을 때는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친 목소리를 좀 찾았대요. 아, 그쪽에서. 제작사에서? 예. 여러 명의 가수들을 찾다가 저로 이제 낙점이 된 거고, 뭐 솔직해야 되니까, 그때 회사 대표님이 가서 해라 해서 한 겁니다. 조금 높아요. 이게 키가 좀 높아서. 거의 얼마까지? 3옥타브 도? 예. 제가 또 녹음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번을 부릅니다. 계속 20번 부른 것 중에 괜찮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녹음할 때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에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밴드를 하면서 하루에 뭐 70곡 가까이 그걸 뭐 수년 동안 계속 부르고 목이 뭐 낫다 다시 또 안 좋았다 낫다 안 좋았다 그냥 굳은 살이 100인 거죠. 그래서 요즘도 콘서트를 하면 하루에 뭐 60곡 70곡 2회 공연하면 그 다음날 복구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슬램덩크 부르실 때 나 이 부분에는 진짜 좀 공을 들였다. 이런 가사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거기 이제 가장 고음되는 부분. 거기 정말 거칠게 딱 해줘야 되거든요. 25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목소리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 관리 비결이 있으세요? 저는 그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술, 담배를 너무 잘한다고 잘하게 생겼다. 근데 전혀 못합니다.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담배는 안 배웠고요. 네. 술은 또 체질상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기부천사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기부하시게 된 어떻게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평택 그 통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뭐 40년 넘게 하셨어요. 우리 가게도 아닌 남이 가게 귀퉁이. 그러니까 어릴 땐 그게 너무 창피했고 부모님 도와주러 채소 팔러 나가면 친구들이 지나가면 막 숨고 그랬어요. 너무 부끄럽죠. 그때 생각하면. 근데 그런데도 부모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봤고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그게 타고난 피, 물려받은 피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웠다, 수줍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수가 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할 줄 아는 게 뭐 노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가 없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사에 나오면 신문을 하루에 100부씩 사셨어요. 여기서 10부, 저기서 10부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자랑하려고 이제 돌리시고. 노래 워낙 히트곡도 많으시고 이번에 30, 40대한테 소구력이 짙은 이 너에게로 가는 길 한 번 더 이제 확 뜬 건데 혹시 정치권에서 이거 선거송으로 좀 부르겠다 이렇게 제안 같은 건 안 오나요?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와도 안 하겠죠, 제가. 안 주실 생각이세요? 아우, 누구 한 편을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곡하게 이 노래가 없으면 우리 당이 안 됩니다.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두 쪽 다 쓴다면 제가 노래해 주겠습니다. 오히려 두 쪽 다? 네. 그럼 선거 캠페인송을 해야겠네요.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많이 하세요. 그건 좋네요. 투표장으로 가는 길. 예. 자, 어디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농구에서 강력하거나 극적인 덩크슛을 슬램덩크라고 하는데요. 박상민 씨의 슬램덩크는 뭔가요? 요즘 들어서는 지금인 것 같아요. 요 슬램덩크 30, 40대 분들 그리고 10대, 20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짜릿합니다. 딱 고르라면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네, 매 순간 슬램덩크를 꽂고 있는 남자 가수 박상민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보름달의 소원들 준비하셨나요? 내일은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달은 강릉에서 오후 5시 13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서울은 21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선명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선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으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만 낮이면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와 부산, 광주 10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준생들이 몰리던 노량진 고시촌에 요즘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값싼 식당을 찾아오는 겁니다. 단돈 6,000원이면 밥부터 디저트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적은 돈으로 무제한 식사를 할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하지만요. 물가 오른다, 먹고 살기 힘들다 같은 우울한 소식만큼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경기 침체만큼은 무제한이 아니길.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